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여기 계시니까 역사 공부 좀 할까요? 우리가 임진왜란 3대 대첩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행주대첩, 진주대첩, 김시민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대첩. 보통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방금 이야기한 한반도 대첩, 명량 대첩, 원래 노량 대첩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실은 명량과 한반도 대첩의 규모보다 노량 대첩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첩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순신 장군께서 뭐 64전을 싸웠다는 기록도 있고, 제 책에서는 제가 23번, 23전, 23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육지전투에서는 승리했다라기보다도 무승부니까 저는 23전, 21승 2무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21승 중에 제가 보았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5번의 승리는 시간 순서대로라면 한반도 대첩이고요. 그 다음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규모 크기가 아니라 부산포회전, 그리고 명량대첩, 저리도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에 나왔던 진림과 합세한 이후에 지금 전라도의 거금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크게 이깁니다. 근데 이 저리도 회전이 많이 감춰졌고요. 그리고 노량대첩 5대 이게 승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산도 대첩하고 명량 대첩이 유명했던 이유는 전쟁의 양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로 계시면서 1차 출정해가지고 옥포, 하포, 적진포에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했던 수군이 생각지도 못하게 조선 수군에게 패했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조선 수군 장수가 누군지 밝혀내고 그 우리를 패배시켰던 놈들을 꼭 이겨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2차 출정하셔가지고요, 사천에서 거북선이 출전했고 당포, 당왕포, 율포에서 또 승리하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는 조선의 장수가 이순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꼭 잡아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와스자카까지 내려왔던 게 한산도 대첩이죠. 근데 한산도 대첩이 끝나고 나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수군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 앞으로 조선 수군과 교전을 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당시에 완전히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했던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는 거고요. 명량 대첩은 영화 다 보셨겠지만,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원균이 7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켰고, 이순신 장군께서 그 명량 진도 앞바다 울들목에서 아주 소수의 배로 다수의 적을 이겼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죠. 간혹가다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 혼자 싸웠으니까 뭐 1대 133이다, 혹은 12대 133이다, 혹은 13대 133이다, 혹은 12대 333이다, 이런 기록들 보신 적 있죠. 당시 일본군의 적선이 333척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조선군과 격전을 벌였던 배는 133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133척을 놓고 보았을 때 왜 1대 혹은 12대 13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조선에 판옥선은 13대가 있었지만 당시 새롭게 전라 우수영이 된 김옥춘은 아예 뒤로 도망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한 척을 빼면 또 12대 133이 되는 거죠. 그 12대 중에 이순신의 판옥선만이 처음 울들목으로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버텼는지 아주 정말 가열차게 싸웠기 때문에 실은 이순신 장군 혼자 승리했던 전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유재란이죠. 임진왜란이 있었고 3년간 휴전이 있었고,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명량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한산과 명량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완전히 상황을 뒤집어버린 전투였다. 그런데 실은 노량은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린 대로 한산도나 명량해전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승리입니다. 근데 이 노량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냐면, 이순신 장군께서 그래 돌아가겠다는 일본군을 그냥 보내주면 끝나는 전투인데 이 강토를 짓밟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우리 자존심을 짓밟은 저 일본군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일본의 후손들에게 조선에 대한 무서움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 마음으로 싸웠던 전투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영화에도 그게 드러났죠.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는 굉장히 장거리 포를 사용을 해가지고 복서로 따지자면 아웃복싱을 합니다. 그런데 명량에서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서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인파이터 복서로 변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직전까지는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 판옥선이 이뤄졌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단 한 척의 판옥선도 잃지 않았던 이순신이지만 노량에서만큼은 판옥선을 잃더라도 단 한 명의 일본군이라도 더 죽이지 않은 전투였다. 근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때 이순신만 뚫고 지나가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실은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그게 영화 속에서 특히 전쟁 씬 한 30분, 40분 동안에 너무 잘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팩트와 그 팩트 속에서 픽션을 가미해서 영화를 참 이렇게 만든 것도 감독님의 능력이시다. 좋은 말씀 해드려야죠. 옆에 계시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